안녕하십니까. 김현정 수학원장 김현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2년 1학기 중1 학년에 대한 설명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1 학년, 처음으로 중학교 가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 학원은 반 구성이 선행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학 테스트 봐서 이제 맞는 반에 입학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입학 테스트 할 때 내용은 마지막 선행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이 배운 마지막 과정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데요. 근데 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 과정인데도 잘 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과정 계속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학년이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배우 과정을 다 조금 시험을 다 치러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맞는 반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험이 다 서술형입니다.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이다 보니 풀이 과정에 학생이 어떻게 배웠고 어떤 상황이고 잘 배웠고 잘 쓰고 잘 못 쓰고가 완벽하게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풀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보시고 잘 안 되는 과정을 건너뛰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안 되는 부분부터 다지면서 천천히 가셔도 시간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어머니께 대면 설명하다 보면 제일 마음을 초조해 하시는 어머님들이 제일 저학년인 중1 어머님들이 제일 초조하십니다. 옆에 있는 학생은 옆집에 누구는 벌써 수학상을 하고 수원을 하고 하는데 우리 애는 이제 선행도 하나도 안 돼 있고 큰일 났습니다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그 학생 저희 학원에 한번 다 데리고 오시라고요. 제가 테스트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다지면서 제대로 다 풀 수 있는 학생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네, 아예 선행은 조금 나갔다 하더라도 다지면서 공부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이 해야 될 것은, 나갈 때 과정은 중등 과정 6개 과정이 있습니다. 중1상 중1하, 중2상 중2하, 중3상 중3하. 그 다음에 고등 과정은 수학상, 수학하, 수학원, 수학2가 공통 과목입니다. 나중에 선택 과목으로 확통하고 미적분은 각자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중3학년에서 저희가 설명이 할 때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중3학년은 내신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가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해 놓으십시오 하고 무조건 안 배운 과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도록 저는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 남았냐면 중1학년은 풀로 3년이 남아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보시면 중등 과정과 고등 과정의 모든 개념을 다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1이면 아직은 수학적 인지 능력이 이렇게 좀 잘 발달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계산도 느리고 받아들이는 게 빠르지가 않아요. 물론 빠른 학생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너무 많은 것을 머릿속에 넣어주면서 빨리빨리 하라고 하면은 이 학생은 어느 순간에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좀 싫어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수학은 좀 자기 힘으로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려지고 실력이 쌓여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1학년은 좀 웬만하면 강압적인 것보다도 좀 자기 힘으로 술술술술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학년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진도를 좀 빨리 나갈 수 있는 학년은 어느 학년이 되냐면요. 중3학년인 것 같습니다. 중3학년이 되면 어느 정도 수학 인지 능력이 좀 발달이 돼서 뭘 가르쳐도 좀 빨리 받아들이고 문제풀이 좀 빨라지고 하는 학년입니다. 아직까지도 중1 학년은 그게 좀 전체적으로 빠르진 않습니다. 빠르진 않기 때문에 좀 하는 과정들을 좀 잘 다지고 공부하는 습관이라든가 풀이 쓰는 연습,
프리스니어서 그것을 잘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먼저 저희 학원 강좌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학기 동안 중인 학년은요, 다른 학년과 다르게 선행과정 2과정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1학기입니다. 3월부터 7월 중수 여름방학 특강 시작하기 전까지 중1 학년은 2개의 과정을 나갑니다. 학교에서 시험 안 봅니다. 안 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시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못하는데, 요즘은 중1 학년은 학교 시험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보다 선행이 좀 빠른 편입니다. 내신 안 하다 보니까요. 자, 2과정 나가는데, 자, 저희는 강좌가 중2 상반, 중2 상 심화반, 중2 하반, 중3 상반, 중3 상 심화반, 수학 상반, 수학 하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2 상반은요, 1학기 동안 중2 상 과정과 중2 상 심화 과정 2개 나옵니다. 중2 상 심화반은요, 중2 상 심화와 중3 상 개념 나갑니다. 중2 하반은 중2 하 과정과 중2 하 심화 과정 나갑니다. 중3 상반은 중3 상 과정과 중3 상 심화 과정 나갑니다. 중3 상 심화반은요, 중3 상 심화하고 중3 하를 나가지 않습니다. 자, 교과과정 순서를 보면은 중3 상 다음에 중3 하입니다. 그런데 중3 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수학 상입니다. 만약에 중3 상을 하고 중3 하를 갖다가 수학 상을 하면요, 중3 상 개념을 좀 까먹습니다. 그래서 수학 상 할 때 중3 상을 또 복습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없어서요, 저희는 중3 상을 한 다음에 그냥 수학 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중3을 언제 하냐? 그래서 저희는 학원 학생들은 중3하는 학기 중에 강좌가 아예 없습니다. 학기 중에는요, 강좌가 아예 없습니다. 다 중3 상 하고 나서 중3 상 심화하고 수학 상 하기 때문에 학기 중에 강좌는 없어서 다 방학 때 합니다. 방학 때 아침 수업으로 되어 있는 특강 수업으로만 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중3 상 심화반은 중3 상 심화반하고 수학상을 하는데요, 수학상 내용이 많아서 정석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학상의 교재를 수학의 셈 교재로 합니다. 자, 수학 상반은요, 수학상 한 다음에 수학상 심화를 합니다. 수학과 반은 수학과 개념을 하고 수학과 심화 과정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2과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3월에 돼서 하면은 학교에 학사 일정이 나오면요, 저희가 반별로 진도계표를 다 작성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정확하게 중2 상반 어수군 보면은 몇 월 며칠은 그러니까 무슨 교재 몇 달 나가고 자세히 엑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보시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진도계표 저희는 정확하게 나갑니다. 진도계표대로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도계표대로 저희 학원 주말 테스트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진도를 안 나가면 학생들이 문제를 못 풉니다. 틀리면은 걔는 뭐 살점이 안 되면 성적 조절되고, 저희는 막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진도계표를 하여간 철저하게 진수해서 정확하게 진도를 다 나갑니다. 이 진도계표가 없으면 이게 좀 우왕좌왕하면서 막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1 학년부터 고3 모든 학년, 모든 과정이 진도계표가 다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정확하게 나갑니다.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말 테스트 시험 때문에. 자,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1 학년 저희가 중등과정도 있고 고등과정이 있습니다. 중등과정의 개념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념반이요, 중2 상반, 중2 하반, 중3 상반이 개념반의 교재는 개념 원리하고 센수학을 합니다. 개념 원리는 모든 문제를 다 하고요, 센수학은 시스템만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시스템을 뽑아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처음 개념을 배우는 반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그냥 하지 마시고요, 개념만 차분히 정리한다 하기 위한 목표는요, 센수학의 시스템 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됩니다. 네, 센수학 시스템만 합니다. 자, 심화반 교재는요, 심화반은 중2상 심화반, 중3상 심화반 교재는 해결의 법칙과 일품 교재를 하는데 모든 문제 다 풉니다. 그 다음에 고등과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고등과정 수학 상반하고 수학 하반 하는데 이 반의 개념반의 교재는 기본 정석하고 RPM을 하는데 기본 정석에 연습 문제 안 합니다. 맨 처음에 개념반은요. 안 하고 본문인 기본 문제하고 유시만 합니다. 연습을 안 합니다. 자, 왜 안 하냐면요. 제가 맨 처음에 정석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했습니다. 기본 문제, 유제, 연습 문제까지 다 했더니 연습 문제를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뭐 진도도 못 나가고 애들 성취율도 낮고 이게 별로 이렇게 좀 애들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이 문제를 본인 힘으로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줘야 되고 설명해도 잘 모르고 해서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연습 문제 아예 안 시켰습니다. 본문 문제만 하고 정석에 좋은 게 개념서로 제일 좋습니다. 개념 설명이 잘 돼 있고 공식 증명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석은 개념 설명을 잘 봐라. 거기에 관한 개념 설명에 관한 개념과 공식에 따른 문제를 잘 풀어라. 거기만 목적을 두고 거기에 관한 유형별 문제 풀이는 RPM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M 문제 다 풉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과정이 이제 고등과정의 심화반 교재를 가서 그때 기본 정석의 연습 문제 풀이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고 나서 바뀌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시켜봤더니 연습 문제를 본인 힘으로 너무 잘 푼다고 다 잘 풀지는 않지만 맨 처음에 개념 수업할 때 처음으로 연습 문제 할 때보다 굉장히 잘 풉니다. 저희 학원에서 주말 테스트 시험을 봐더라도요, 시험반에서 시험 학생들 기본 정석 연습 문제를 출제하면은 성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너무 잘 풉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등과정의 심화반 교재는 정석의 연습 문제하고 자히스토리 합니다. 자, 자히스토리를 저희가 꾸준하게 이 교재를 선택하는데요.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자히스토리는 이제 중등과정 심화 교재가 아닌 고등과정의 심화 교재입니다. 수학상하고 수학과 심화반에서 저희가 자히스토리를 쓰는데 이 수학상하고 수학과는 언제 학교에서 배우냐면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내신 과정입니다. 내신을 시험 봅니다. 그런데 내신 시험 볼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물론 일반적인 시중 문제도 나오지만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를 잘 푸냐 못 푸냐에 따라서 애들 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가 이 자히스토리를 하는데 이 자히스토리 문제가 어떤 문제로 구성이 됐냐면 일반 문제도 있지만 모의고사 문제가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고등과정 심화반의 교재는 이 자히스토리 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인 문제도 있고 모의고사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물론 지금 아직 중1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에 관한 것까지 언급하기 너무 성급하지만 그래도 문제를 좀 접근을 해주면 좀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 사고도 하는 계기가 되고 나중에 연결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과정의 개념반 교재는 그러니까 정석이 본문하고 RPM, 심화반 교재는 고등과정의 심화반 교재는 정석 연습 문제 자히스토리를 합니다. 저는 이 교재가 교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지만은 그 학년과 그 당시의 상황과 맞게 교재를 선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최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1학년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1학기 때 2과정 나가고요. 여름방학 때 1과정 나가고 또 2학기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2과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만 차분하게 성취도를 유지하면서 차분히 나가면 중1 때 상당히 많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선행한 다음에 계속 선행을 하면은 좀 안 다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선행하고 또 앞에 나가서 또 복습하면서 또 선행을 이렇게 이제 맞물리면서 하면은 중3 때까지 고등학교 가기 위한 준비가 아주 탄탄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중1학년부터 저희 학원에서 다니는 학생들 보면 이 단계를 차분하게 이게 좀 밟아간 학생들을 보면은 중3학년 가서 아주 탄탄하게 되는 학생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내신에 관한 거 그때 문제풀이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 올라가서 거기에 맞던 또 수능 문제풀이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최대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등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개념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문제풀이 잘하고 심화 과정에 대해서 천천히 잘 나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의 이제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학생 성적이 오를 수가 있고 유지가 될 수 있고 하고요. 실제로 어머니들께서도 학원을 찾는데 어느 학원이 관리가 잘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희가 디스코를 보면, 디스코를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봅니다. 저희 학원의 평을 보기 위해서 보는데요. 좀 골고루 다 좋다는 평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보면은 제일 많은 평이, 저희 학원에 대한 평이 이제 이렇습니다. 관리를 잘한다라는 평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관리를 잘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뭐 출결 관리는 기본인 거고요. 저희는 특별하게 성적 관리에 관한 것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합니다. 자, 주 3회 옵니다. 학생들이요. 월수금도 화목도 3회 오는데, 올 때마다 저희는 시험을 보는데 서술형 테스트로 옵니다. 객관식이나 단답형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술형으로 봐야 되고요. 채점도 풀이 과정을 보고서는 채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학생이 풀이를 엉망으로 쓰는데 이것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그거 간단합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잡힙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뭐 학생 보고 야 이렇게 잘 써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고쳐지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테스트실에서 엉망을 쓰는 그냥 다 틀리게 합니다. 그냥요. 그러니까 엉망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등호 하나라도 빠뜨리면 풀이과제 등호 하나도 빠지면은 그냥 틀렸다고 다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잘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렸다 생각하면 그 학생은 남아서 뭘 해야 되냐면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7점이 안 되면 재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재시험을 봐야 되고요. 주말 테스트인 경우는 40점이 안 되면 성적 저저자가 돼가지고 보강도 해야, 주말에 따로 나와서 보강도 해야 되고요. 성적 저저 카운트가 되면은 다음 학기에 등록을 아예 못합니다. 학원을 못 다니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 학생들은 서술형을 굉장히 잘 씁니다. 좀만 엉망으로 쓰면은 그냥 다 틀렸다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한 달 아니면 다 고쳐집니다. 그냥 학생 보고 야 너 이거 잘 써라 이렇게 쓴다 하고 절대로 태도가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테스트실에서 어떤 이제 그런 효과로 보면 잘 보고요. 그리고 채점을 이제 테스트에서 조교를 하는데 제가 조교 교육을 할 때 딱 한마디만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등호 하나 빠지면 다 틀리게 해라 하는 것이 제 채점 기준입니다. 뭐 굉장히 잦습니다. 저희 학원 학생들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스트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잘 합니다. 자, 주 3회 중에서 2번은 선생님이 주최하는 1일 테스트고요. 마지막 수업에 보는 시험이 주말 테스트입니다. 이 주말 테스트는 학원에서 출제합니다. 실제로 제가 출제합니다. 실제로요. 자, 범위는 처음부터 누적을 합니다. 진도계획표에 의해서 오늘 배운 것이 아니라 전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해서 누적해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내고 서술형을 봅니다. 그래서 40점이 안 되면 성적 저조자가 돼갖고 그 학생은 주말에 따라서 보강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적 저조와 횟수가 어느 정도 차면은 기준이 있습니다. 주말 테스트 몇 번 이상이 된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수강 제한이 걸립니다. 저희가 이제 수강 제한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40점 미만 횟수가 자꾸 잡혀서 우리 담당 선생님은 어떻게든 이 학생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감지하기 위한 횟수로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말 테스트는 시험지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학부모님도 잘 아실 겁니다. 스캔해서 어머니들께 주말에 카톡으로 전송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학생이 그동안에 배운 내용을 학생 스스로 푼 시험지를 그대로 통째로 받아서 보시면
학생의 현재 상황을 정말 리얼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한 학생들은 칭찬해 주시고 좀 못한 학생들은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좀 잘할 수 있다고 독려를 해 주셔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실제로 어머님하고 아버님입니다. 주말 테스트 볼 때 애들이 굉장히 긴장해서 잘 봅니다. 결석을 해도 안 되면, 결석하면 저희가 벌점을 집어넣어서 벌점도 많이 쌓여지면은 다음 학기 그것도 수강 제한이 되기 때문에 주말 테스트 보는 날 결석 안 합니다. 학생들이 와서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자기가 본 시험지가 학부모들한테 이게 카톡으로 가니까 굉장히 잘 보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또박또박 잘 쓰게 하고 해서 그런 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 서술형하고 주말 테스트 그거 어머니들께 바로바로 보내드리는 것들에 관한 것을 갖다가 강점을 두고요. 그 일일 테스트도 그러니까 평일에 보는 테스트도 당일날 시험 점수하고 과제 평가를 학부모님께 다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관리를 이렇게 해서 하고 저희 학원 또 다 남자 선생님들이십니다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남자 선생님들께서 관리에 약간 좀 부족함이 없지 않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관리 잘하십니다. 학생들이 뭐 이제 결석하거나 그리고 숙제가 미흡하거나 그 다음에 테스트 점수가 안 좋으면은 바로바로 다 어머니들께 상담 이렇게 해서 하고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제 보강을 하셔갖고 실력을 더 높일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수시로 이제 상담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 중1 학년은 이번 학기에 두 과정을 나가고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시간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잘 다져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은 오면은 프릴 또박또박 하는 습관이 그냥 바로 잡혀집니다. 테스트실에서 뭐 엉망을 쓴 거는 다 틀리게 채점하기 때문에 그냥 뭐 잘 안 쓰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배우고 테스트 관리 잘하고 하면은 좀 저학년에서 처음으로 수학을 배우고 다지고 하는데 이제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빈 구석이 있는가 잘 보셔가지고서는 잘 안 된 부분부터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는 중1 학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1 학년에 대한 설명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